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기 일잡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은 경제학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꾼 거인이죠. 존 메이너드 케인즈. 그리고 그의 아주 혁명적인 이론을 저와 함께 쉽고 재밌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 학생들도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갑에 왜 현금을 가지고 다니세요? 길 가다가 맛있는 붕어빵 보이면 사 먹으려고? 아니면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네, 다 좋은 대답이에요. 바로 이 단순한 질문 속에 오늘 우리가 배울 이론의 모든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멋진, 가장 체계적인 답을 내놓은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날 경제학의 거인, 존 메이너드 케인즈입니다. 오늘은 이 위대한 경제학자와 함께 대체 사람들은 왜 돈을 그렇게 손에 쥐려고 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 오늘의 학습 로드맵입니다. 케인즈가 기존 경제학에 어떤 의문을 던졌는지부터 시작해서 그가 찾아낸 돈을 원하는 세 가지 이유, 그리고 이 모든 걸 담아낸 아주 멋진 수식까지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걱정 마세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이 모든 게 머리에 쏙쏙 들어올 테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케인즈가 등장하기 전에 경제학을 꽉 잡고 있던 고전 학파학자들은요, 사람들이 돈을 원하는 이유는 딱 하나, 물건 사려고.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케인즈는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정말 그게 다일까? 사람들은 그냥 물건 사려고만 돈을 갖고 있는 걸까? 하고 말이죠. 바로 이 질문에서 그의 위대한 유동성 선호 이론이 탄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다른 자산도 많은데 굳이 현금, 즉 유동성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이론이죠. 자, 그렇다면 케인즈가 찾아낸 그 이유들이 대체 뭘까요? 우리 학생들이랑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지갑에 현금이 왜 필요하죠? 점심 먹어야 되니까, 버스 타야 되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케인즈는 사람들이 돈으로 원하는 동기를 아주 멋지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케인즈는 이걸 아주 깔끔하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거래적 동기, 예비적 동기, 그리고 투기적 동기. 와, 이름만 들으면 좀 딱딱하고 어려워 보이죠? 괜찮아요. 하나씩 뜯어보면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케인즈 이론을 떠받치는 튼튼한 세기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거래적 동기.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직관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매일 커피를 사 마시고 점심을 사 먹고 짱구처럼 좋아하는 과자를 사 먹는 것처럼 일상적인 거래를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우리가 월급을 더 많이 받으면, 즉 소득이 늘면 사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씀씀이도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래를 위한 돈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말이죠. 인생이 항상 계획대로만 되지는 않잖아요. 그쵸? 갑자기 감기 몸살이 심하게 와서 병원에 가야 한다거나 잘 쓰던 스마트폰이 갑자기 툭 하고 고장나버리면 어떡하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돈이 바로 두 번째, 예비적 동기 때문에 보유하는 돈입니다. 한마디로 비상금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득이 많을수록 더 든든하게 비상금을 챙겨두려는 경향이 있겠죠. 자,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케인즈 이론의 꽃, 가장 핵심적이고 혁명적인 아이디어, 바로 세 번째 동기, 투기적 동기입니다. 케인즈는 사람들이 돈을 단순히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재산을 보관하는 자산의 한 형태로 본 거예요. 마치 아이언맨 같은 똑똑한 투자자처럼 지금 이 돈을 안전하게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이자를 주는 채권 같은 데 투자해서 돈을 불릴까? 이걸 계속 저울질한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현금은 어때요? 은행에 넣어두지 않는 이상 이자가 한 푼도 안 붙죠. 하지만 절대 잃을 염려가 없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에요. 반면에 채권 같은 자산은 이자를 줘요. 돈을 불릴 수 있죠. 하지만 가격이 오르내릴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 이게 바로 투기적 동기입니다. 돈을 자산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본 정말 대단한 발상이었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이 세 가지 동기들, 이게 막 따로따로 노는 것 같잖아요. 케인즈는요, 이걸 아주 우아하고 아름다운 하나의 수식으로 딱 묶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유동성 선호 함수라는 건데요.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공개합니다. 짜잔! 바로 이겁니다. MD 나누기 P는 L 괄호 열고 I 쉼표 Y 괄호 닫고. 와, 갑자기 막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하나요? 하하, 절대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이 수식이 사실은 얼마나 간단하고 명쾌한지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분해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표를 같이 보시죠. 먼저 왼쪽 MD/P, 이건 실질 화폐 잔고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물가 같은 거 다 빼고 진짜로 내가 손에 쥐고 싶은 돈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거죠. 자, 그럼 오른쪽을 볼까요? 괄호 안에 변수가 두 개 있죠? Y랑 I. Y는 소득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소득이 늘면 돈 쓸 일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돈을 더 많이 갖고 싶어지겠죠? 그래서 Y랑 화폐 수요는 플러스 관계, 정비례 관계인 거예요. 자, 그럼 I는 뭘까요? 바로 이자율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은행 이자율이 엄청 높다고 생각해 보세요. 현금을 그냥 지갑에 넣어두면 어때요? 그 높은 이자를 하나도 못 받으니까 손해보는 느낌이 들겠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 커진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현금을 줄이고 얼른 은행에 예금하거나 채권을 사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자율 I랑 화폐 수요는 마이너스 관계, 즉 반비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어때요? 소득이 늘면 돈이 더 필요하고 이자가 오르면 돈 갖고 있기가 아깝다.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네, 바로 방금 이야기한 이 이자율의 역할, 이게 케인즈 이론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케인즈 이전의 경제학자들은요, 돈이 시장에서 얼마나 빨리 도는가, 이걸 화폐 유통 속도라고 하는데 이게 거의 일정하다고 믿었거든요. 이건 뭐 거의 법칙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케인즈는 이 생각에 정면으로 아니다라고 반박합니다. 바로 이 그림이 그 차이를 딱 보여주죠. 고전 학파는 화폐 유통 속도는 안정적이다,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본 반면에 케인즈는 아니다, 이건 변한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똑똑한 학생들과 시청자 여러분, 방금 우리가 배운 걸로 한번 추리해 볼까요? 케인즈의 이론에 따르면 대체 뭐가 변해서 화폐 유통 속도를 변하게 만드는 걸까요? 네, 다들 눈치채셨죠? 정답은 바로 이자율입니다.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자율이 변하면 사람들이 보유하려는 화폐의 양도 변하고 이에 따라 화폐 유통 속도도 변한다. 자, 이자율이 막 올라가요. 그럼 사람들이 현금을 갖고 있으려고 할까요? 아니면 투자하려고 할까요? 그렇죠. 투자를 하겠죠. 그럼 돈이 시장에서 더 더 빨리 돌게 되겠죠? 반대로 이자율이 낮으면 에이, 이자도 별로 안 주는데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자 하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돈이 도는 속도는 자연스럽게 느려지는 거고요. 그리고 케인즈는 이걸 그냥 말로만 주장한 게 아니에요. 수학적으로도 아주 명쾌하게 증명해냅니다. 자, 이 수식을 한번 보세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화폐 유통 속도 V는 명목 GDP인 PY를 통화량 M으로 나눈 값인데 여기에 우리가 아까 배운 화폐 수요 함수를 살짝 적용해 보면 짜잔! V는 Y 나누기 LIY가 됩니다. 자, 뭐가 보이세요? 그렇죠. 수식 안에 떡하니 이자율 I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자율 I가 변하면 L 값이 변하고 그 결과로 V, 즉 화폐 유통 속도도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걸 수학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로 화폐 유통 속도는 상수라는 고전학파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된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들을 많이 배웠는데 혹시 머릿속이 좀 복잡하신가요? 걱정 마세요. 제가 깔끔하게 핵심만 딱딱 짚어드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재미있는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릴게요. 오늘 배운 내용 핵심만 딱 정리해봅시다. 첫째, 사람들은 왜 돈을 원하는가? 세 가지 이유, 거래, 예비, 그리고 투기. 둘째, 이자율은 현금을 그냥 들고 있을 때 포기해야 하는 비용, 즉 기회비용이다. 셋째, 그래서 이자율이 오르면 현금을 갖고 있기가 아까우니까 화폐 수요는 줄어든다. 반비례 관계. 넷째, 바로 이것 때문에 돈이 도는 속도, 즉 화폐 유통 속도는 이자율에 따라 계속 변한다. 이 네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오늘 수업은 완벽하게 마스터하신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건 정답이 없는 질문이니까 자유롭게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 점점 현금 잘 안 쓰잖아요. 신용카드나 각종 페이로 다 해결하는 이른바 현금 없는 사회로 가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미래에 정말로 종이돈, 동전 같은 현금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케인즈의 화폐 수요 이론은 어떻게 될까요? 유동성 선호, 즉 현금을 선호한다는 이 개념 자체가 바뀔까요? 아니면 다른 형태로 나타날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아주 재밌을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